네, 하반기 들면서 조선업에 관련돼서 우리들의 관심이 높죠. 오늘 이분을 모셨습니다. 신영증권 엄경화 연구위원입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글쎄요. 조선주를 보면 영원한 게 없다 뭐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일단 수주 소식에 뭐 조선업 좋다라는 얘기가 엊그제 같은데 최근 보니까 신족 가격의 상승과 임금 인상 이런 것들로 글쎄요. 선박 수요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많나요? 일단 1월부터 7월까지 그냥 단적으로 작년 동기랑 해서 비교를 드리면 지금 글로벌 수주량은 작년 대비해서 한 33% 줄어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작년 연간 수주가 1996년부터 최근까지의 연간 수주량들을 비교를 해봤을 때 역대 5번째로 많은 수주량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작년에 수주한 것보다 아마 12월까지 한 33% 정도 그 낮아진 정도의 발주량이 발주가 된다고 하더라도 전 세계 조선업체들이 만들 수 있는 1년에 만들 수 있는 생산 능력 정도의 발주량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좀 전체적으로 이제 아무래도 높아진 가격, 거의 20개월 가까이 가격이 올라갔으니까요. 그런 거에 대한 허들은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이 이제 완전히 경기 침체에 의한 전체적인 선박 수주 시장의 막 위축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국면인 것 같습니다. 너무 극단적으로 걱정할 만한 수준은 아직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선박과 관련된 다양한 지수들이 있더라고요. 최근에 저희가 좀 참고할 만한 흐름들이 있을까요? 일단 가격 지표 그리고 볼륨 지표 이렇게 두 가지 보시는 게 가장 좋은데요. 가격 지표는 사실 좀 후행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 정도까지도 후행할 수도 있기 1년이요? 때문에요. 네. 그래서 과거에 보면 2007년에 신조성가 지수가 2008년까지 계속 올랐었는데 그 수주량 자체는 2007년에 정점을 그린 바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일단 지금 현재 가격이 혹시 빠지지 않을까 그게 걱정이 제일 크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너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개월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신조성가 지수는 한 162포인트 정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연초에 이 가격이 154포인트 정도 수준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잘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운임이 오르고 중고 가격이 오르고 신조 가격이 오르고 이런 순서로 변화하고 있는 상태인데 운임이 너무 빠져서 요즘에 좀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선박을 시장에서 이제 급성으로 사서 바로 쓸 수 있게 중고성가 거래가 되고 있는 걸 보면 그 부분도 이제 여전히 견조한 수준을 지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의 지수 자체가 이렇게 뭔가 하향 추세로 트렌드로 바뀐다거나 이런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아직은 분수령이 아니다라는 것으로 귀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앞단에서 아까 운임 얘기를 하셨어요. 네. 모든 가격은 운임부터 시작하고 운임부터 끝난다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최근 글쎄요 운임 가격의 하락 그 배경이 뭡니까? 일단 원자재 시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벌크 운임이라고 하죠. BDI 같은 경우는 원자재 자체의 가격이 좀 빠짐으로 인해서 운임 가격이 영향을 받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보면은 수요가 지금 막 위축됐다기보단 경기가 혹시 침체로 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 때문에 선물 시장 움직임이 좀 과하게 하락세가 보이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운임도 동반 하락하고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 상태이고요. 컨테이너 운임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소비 경기에 대한 위축 가능성을 좀 걱정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실질적으로 연초에 5,100 정도였던 운임이 지금 한 3,100까지 해서 38%나 빠진 상태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막상 각국의 항만에서 처리하고 있는 물동량을 보면 물동량은 오히려 역사적인 고점을 갱신을 하고 있는데 이 시장 참여자가 일단 너무 많고 저희가 이제 경기 선행 업종이다 보니까 이제 우려가 더 선반영되어서 그런 부분이 좀 운임에도 영향을 주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운임과 관련된 다양한 지표들을 확인해 봤는데요. 지금 현재의 조선사들의 수주 잔량 자체가 굉장히 탄탄하고 견조하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면서 일시적인 발주 부진이 있더라도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이런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희는 충분히 동감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국내 조선 업체들이 언제까지 인도할 선박을 가지고 있냐면 한 2025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인도할 물량을 다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3년치군요. 네네. 그래서 만약에 올해부터 이제 내년 한 상반기 정도까지 발주가 조금 없다라고 하더라도 2년치 이상을 충분히 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격을 무리해서 할인한다거나 이럴 필요가 없게 되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거래가 없을 때는 조선사들이 부르는 호가가 가격 지표로 반영이 되게 되는데 저희가 무리해서 저가를 부를 필요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격 지표가 빠질 가능성도 상당히 제한적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위원님 근데 이게 맞습니까? 조선업의 어쨌든 실적을 볼 때 이렇게 그러니까 수주를 해서 선적하고 나중에
인도하는 데까지는 여러 시간이 걸리는데 그렇죠. 중간에 경기 침체도 오고 아니면 뭐 코로나도 오고 이러면 지연되지 않습니까? 그럼 중간에 가격이 변동된다고 하던데요. 그러면 실적도 좀 바뀌는 거 아닐까요? 재료의 가격은 변동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히려 인플레이션 국면이었다가 디플레이션으로 갈 때 조선업체들은 사실 좀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확정된 가격으로 이미 수주를 해서 그 가격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매출에는 변화가 없지만 저희가 투입되는 재료비의 가격은 디플레 우려로 인해서 오히려 빠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마진이 더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다들 내년에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하니까 네네. 또 최근에 원자재 가격이 피크아웃 치고 있으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조선업에는 좋은 부분이군요. 그래서 작년, 올해 상반기까지가 이제 재료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와서 저희가 오히려 예상보다 더 큰 손실을 입었었던 게 지금까지의 실적이었었는데 만약에 재료 가격이 생각보다 디플레 우려가 너무 심해지고 원자재 가격이 많이 조정을 받아서 더 크게 조정을 받게 되면 아마 내년에는 오히려 이익이 더 늘어날 여지가 크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글쎄요, 안정적인 수출 물량에도 근데 우리나라 그 조선업의 구조적 한계일까요? 너무나 쏠림이 있다. 컨테이너와 LNG 선에 전반적으로 쏠림이 있다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일단 21년과 22년에 이제 주력 선종이었던 게 그 말씀하신 두 개의 선종이었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 이 선박들의 특징은 정기선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2023년부터 선박 시장에도 탄소 저감 규제가 되게 세게 들어가게 되는데 이러한 규제가 바뀔 때 원래 선주들은 이런 부정기 선주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선박을 발주하지 않고 기다리는 게 원래의 기조입니다. 근데 조금 특이하게 이제 정기 선사들이 좀 먼저 워낙 어닝이 좋다 보니까 이제 선제적으로 먼저 발주를 한 상황인데 오히려 내년에 저희가 이제 탱커 시장 같은 부분이 많이 회복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발주가 워낙 위축되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연 수요까지도 더해줄 수 있다라고 보는데 지금까지 이제 작은 개체를 가지고 있는 두 개의 선종이 이끌어왔던 시장이 3년째도 계속될 거라고 개런티를 하는 것보단 다른 쪽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여지를 갖고 있으면 오히려 조선 시장에서 앞으로 나올 수주가 어느 부분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남아있는 상태라고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게 옮겨가더라도 한국 조선업체들이 글로벌리 경쟁력이 있는 겁니까? 일단 탱커 같은 경우 중에서 이제 대형선, VLCC라고 얘기하는 뭐 원유수송선 이런 것들은 한국도 많이 수주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이게 선종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호황이면 발주가 나오지 않는 선박의 가격도 같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나중에 VLCC를 수주를 할 때 과거에 막 2017년, 18년 성과 오르기 전에는 막 7천만 불대에 수주를 했었는데 그냥 지금 그동안 발주가 나오진 않았지만 만약에 새로 발주가 나오게 되면 막 1억 4천만 불 막 이렇게 수주할 수도 있는 거죠. 자, 태조 이방원 좀 식상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오랜만에 이 조선이 주도주의 범주 안에 들었단 말이죠. 그리고 실제로 최근에 일시적으로 뭐 반등 국면이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좋은 흐름을 보였었는데 계속 좀 긍정적으로 유효하게 봐도 될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희가 어쨌든 이제 주식을 바라볼 때는 회사의 실적이 좋아지냐 안 좋아지냐가 제일 중요한데 작년까지는 이제 수주가 좋아져서 오른 주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하반기부터 그리고 내년, 내후년까지 실적이 좋아지는 국면에서 이제 새롭게 저희가 밸류에이션을 해야 되는 구간으로 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실적 개선에 대한 부분은 보지도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더 지켜볼 만한 여지가 충분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업황이 잘 되다 보면 그 안에서의 또 여러 가지 구설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민감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자,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대우조선, K조선 이런 조선 4사가 업계 1위 현대중공업그룹 조선사들의 최근 핵심 인력을 너무나 빼간다. 이 공정위에 뭔가 제소를 한 것 같은데 이 사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실제로 경력직 이직이 좀 있으셨던 걸로 저희는 알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인력 부족하다는 얘기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잖아요. 그쵸. 저희가 한국이 조선 사이즈가 한 40% 줄었고 인력은 실제로 옛날부터 지금 한 절반가량으로 줄어들어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다시 만들어야 되는 배들이 많아지는 국면이다 보니까 그걸 채우기 위해서 경쟁을 많이 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 저희가 다시 돈을 벌어들여서 결국에는 이 노동자 쪽으로까지 그게 이제 온기가 갈 수 있는 데는 좀 시점이 어느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는 아마 이러한 뉴스가 계속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는 상태이지만 뭐 저희가 인력이 꼭 여기에 이렇게 고정적으로 배치되어 있어야 되는 건 아니니까 회사들이 경쟁하는 상황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이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하반기에 조선업 전망과 투자 전략과 관련해서는 어떤 인사이트를 또 저희가 얻을 수 있을까요? 뭐 이번에 2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저희가 이제
어닝 시즌이 기다려지기는 처음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3분기 실적 시즌에 어느 만큼까지 이제 좀 좋아지는지에 대한 그 부분을 확인을 하시면서 가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조선 업체들은 어차피 방향성은 비슷합니다. 다 선박을 옛날보다 많이 만들고 더 비싼 가격으로 만드는 것. 그래서 기본적으로 조선업체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의 기간 동안 이제 잘 참고 견뎌낸 대형사를 사시는 게 아마 좋은 결과를 얻어올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조선뿐만 아니라 조선 기자재 업체들도 훨씬 더 구조조정을 많이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는 약간 살아남은 자의 파티를 조금 즐기는 국면으로 접어든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옛날보다 배를 단순하게 많이 만들었을 때 이전보다 가동률이 올라올 수 있는 필수 기자재 업체들 위주로 좀 보시는 게 기자재 투자에서는 더 좋은 방향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기자재 투자는 필수 기자재 중심으로 보자. 자,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최근 유럽발의 에너지 자립도로 인해서 네. 미국의 천연가스가 유럽으로 간다. 그럼 이거는 배로 옮겨야 되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국이 수혜가 되는 겁니까? 한국은 지금 중국이 자국에서 필요로 하는 LNG 캐리어를 제외한 제3국에서 필요로 하는 LNG 캐리어의 수주를 거의 다 받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LNG는 선박 개체수는 되게 적은 선종이긴 하거든요. 700척 정도밖에 없고 한국에서 3사가 각각 한 연에 20척 정도씩 만들 수 있는 그런 역량인데 기본적으로 유럽은 원래도 LNG 형태가 아닌 파이프라인 그 가스 형태로 많이 수급을 받다가 이번에 에너지 자립을 위해서 이제 LNG 형태로 들이려고 하는 그 수요가 되게 커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전체적으로 봤을 때 LNG에 대한 수요 자체가 확장되는 이슈이기 때문에 한국에는 매우 큰 호재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뭐 조선업 전망과 투자 전략과 관련해 가지고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 관심 있게 보시는 종목이 있을까요? 저희는 그래서 조선은 싼 업체가 낫다라고 해서 이제 한국조선해양 주로 추천을 해드리고요. 기자재 중에 가장 큰 필수 기자재는 엔진입니다. 선박이 네. 나아가려면 당연히 엔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HSD 엔진 추천을 드리고 이거는 조금 단기적인 이슈이긴 하지만 현대중공업이 작년에 9월 17일에 상장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우리 사주 물량이 나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수급으로 인해서 조금 조정을 받을 때 관심을 갖고 좀 보시면 좋은 시점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적시성 측면에서 현대중공업이 약간 거래량 쪽에 측면이 이슈가 있겠군요. 네, 네, 오늘 신영증권 엄경화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